서울의 조용한 주택가, 3년간의 연애를 지나온 변호사 김재호와 그의 여자친구 이수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재호는 매일 복잡한 사건과 인간의 어두운 면을 상대하는 법정에서 일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수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수진은 법률 사무원의 자리에서 일하면서도 법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똑똑하고 야망 넘치는 여자였다. 그들은 오랜 시간 재호가 직접 리모델링한 낡은 한옥에서 함께 살며 미래를 꿈꿨다. 재호에게 이 집은 단순한 월세를 내는 공간이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함께 쌓아가는 삶의 토대였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에는 늘 미묘한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 중심에는 수진의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이태호가 있었다. 태호는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일상은 서울 이태원의 작은 타코, 가게 메뉴 디자인 같은 프로젝트를 떠돌며 근근히 월세를 버는 정도였다. 수진에게 태호는 우정 이상의 영혼의 동반자여 그녀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재호에게 태호는 그의 연인과 자신 사이를 은근히 흔드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다. 태호는 재호가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 교묘하게 그를 깎아내렸다. 마치 수진이는 나랑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너 같은 안전한 사람과는 달라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흘리며 재호를 밋밋한 선택으로 만들었다. 재호는 그동안 참고 또 참았다. 법정에서 증거 하나하나를 차분히 모으는 것처럼 태호가 스스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은 재호가 인생 최고의 사건에서 승소한 기쁨을 나누기 위해 집에서 연파티 날이었다. 재호의 절친들과 수진 그리고 그녀가 부른 태호까지 모두 모인 자리. 와인은 최고급 프랑스산으로 분위기는 완벽했다. 그런데 술을 좀 마신 태호는 갑자기 연설을 시작했다. 예술가와 현실주의자. 둘 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야. 태호가 재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재호의 친구들은 이미 태호의 태도를 눈치채고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태호는 잠시 수진에게 눈길을 돌려 걱정스러운 척 말했다. 수진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재호는 좋은 사람이야.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고 믿을 만하지. 그가 믿을 만한이란 말을 할 때는 마치 더러운 욕설처럼 뱉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넌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수진은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접시만 바라봤다. 재호는 느꼈다. 참았던 인내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그는 천천히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차분하지만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참 대담한 주장인데 태호 씨 근거가 뭐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태호는 당황했다. 이런 차분한 반박은 예상 못했다. 재호는 계속해서 깔끔하게 태호의 예술가, 자부심을 분석했다. 그리고 수진이 다니는 서울대 법대의 학비, 재호가 사준 자동차, 그리고 직접 수리하고 지불한 집 임대료까지 들먹이며 태호가 수진의 금전적 지원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조목조목 짚어갔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태호를 찔렀다. 옆에 있던 친구 중 하나는 웃음을 참다 기침으로 감췄고 태호는 망연자실했다. 수진은 분노에 휩싸여 의자를 크게 끌고 일어났다. 몸 전체가 떨렸고 눈에는 불꽃이 번뜩였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를 모욕했잖아. 그녀가 소리쳤다. 재호는 지친 목소리로 답했다. 그가 자초한 일이야, 수진아. 나는 사실만 말했을 뿐. 그녀는 울컥하며 말했다. 당장 그에게 사과해. 아니면 우리 끝이야. 그 말이 결정을 내렸다. 사랑은 멈췄고 신뢰는 깨졌다. 재호는 미소 지었지만 그건 슬프고도 완전히 끝난 미소였다. 말없이 와인잔을 들고 주방으로 걸어갔다. 남은 이들은 침묵만이 흘렀다. 그 밤 수진과 태호는 함께 집을 나섰고
그 자리에서 수지는 태호의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다. 분노와 굴욕이 뒤섞인 결정이었다. 재호는 그녀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고 집에 남은 그녀의 물건들을 차분히 정리했다. 그리고 그녀가 받던 장학금과 인턴십까지 모두 취소했다. 2주 후 수지는 낡은 열쇠를 들고 집 앞에 나타났다. 문은 잠겨 있었고 그녀의 분노는 피로와 절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재호 씨,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우리 얘기는 끝났어. 재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너는 선택했어. 나 아니면 태호. 그리고 너는 그를 택했지. 너는 그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했어. 그건 용서할 수 없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학비, 인턴십. 다 끝났다는 걸 알아야 해. 재호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결과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야. 그날 이후 수진의 꿈은 산산조각났다. 태호와 함께하는 원룸 생활은 지옥 같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는 태호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태호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재호는 복수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 계약을 어긴 자에게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법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 통의 익명의 메시지가 재호의 휴대폰에 도착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서울의 밤은 차갑게 내려앉았다. 재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익명의 메시지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군가가 그의 과거를 뒤흔들려는 걸까? 아니면 태호와 수진 사이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걸까? 궁금증과 불안이 뒤섞인 채 재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날 저녁 재호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다. 짙은 남색 수트에 은은한 광택이 도는 검은 구두, 그리고 손목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가죽 시계가 반짝였다. 그의 단단한 턱선과 날카로운 눈빛은 그간 쌓아온 법조계 경력을 그대로 보여줬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긴장된 듯 보였다. 그가 준비한 건 오로지 냉철한 두뇌와 끈질긴 집념뿐이었다. 그가 향한 곳은 서울 강남이 아닌 상대적으로 조용한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작은 카페였다. 이곳은 재호가 예전부터 가끔 들르던 곳으로 바리스타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사용하는 곳이었다. 카페 안은 은은한 재즈 음악과 커피 향기로 가득했다. 재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녀는 얇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짙은 갈색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저는 윤서영입니다. 수진 씨와 태호 씨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재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야기를 듣죠.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서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태호 씨가 단순한 무능한 예술가가 아니에요. 그가 수진 씨의 미래를 망가뜨린 이유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재호에게 건넸다. 이 안에 그 증거들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태호 씨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입니다. 재호는 USB를 손에 쥐며 냉철하게 물었다. 왜 저에게 이런 걸 주는 거죠? 당신은 누구죠? 서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저는 태호 씨의 전 여자친구였어요. 그가 예전부터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 수진 씨에게도 위험이 닥칠까봐 직접 연락했습니다. 재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태호의 표면 아래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을까? 서영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진 씨가 떠난 그 집. 거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몰래 드나들고 집 앞 물건들이 어지럽혀진다는 소문이에요. 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지은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 순간 카페 문이 또 한 번 열렸다. 재호와 서영,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인물은 바로 태호였다. 그는 낡은 가죽 재킷을 툭 걸치고 있었으며 한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다. 재호 씨, 이런 데서 만나다니 반갑네요. 서영 씨도 있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재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태호 씨, 이제부터 누가 진짜 크리에이티브인지 가려내야 할 것 같군요. 태호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그럼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밖에서는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재호의 마음속에서도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음 이야기는 태호의 숨겨진 과거와 수진이 떠난 집에서 벌어지는 정체 모를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여정이 될 것이다. 분당의 조용한 골목길,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는 가운데 재호는 카페 앞에 서서 태호를 바라보았다. 태호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깊고 어두웠다. 재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다가갔다. 이제부터 진실을 밝혀야겠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태호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다. 진실이라.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가 생각하는 정의가 뭔지 듣고 싶군. 그의 말투에는 도발적인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재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정의는 때로는 냉혹하다. 그리고 거짓을 폭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서영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재호 씨, 내가 가져온 증거에 더해 최근에 수진 씨가 떠난 집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몰래 들어와 물건을 뒤지고 심지어 집안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녀의 눈이 떨렸다. 이게 단순한 장난일까요? 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 집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집안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다. 재호의 손이 살짝 떨렸다. 이건 계획된 일이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태호는 그 영상을 보며 비웃었다. 흥미진진하군. 내가 그 집에 숨어 지낸 적도 있지만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는 고개를 젓고 내가 왜 그랬는지 직접 말할 시간이 왔군.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묻겠다. 내 여자는 왜 나를 아직도 믿는가? 그게 제일 신기하다. 재호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아직 진실을 모른다. 그리고 곧 알게 될 것이다. 진짜 태호가 누구인지. 그의 눈빛은 냉혹하게 빛났다. 서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재호 씨, 태호 씨가 말하는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태호는 가볍게 일어나며 말했다. 자,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하자. 재호 씨, 당신의 법률 지식과 내 예술적 감성, 누가 진짜 승자인지 봅시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카페를 나섰다. 재호는 잠시 서 있다가 결심한 듯 뒤따라 나갔다. 빗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들의 싸움은 법정 밖에서,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재호의 휴대폰이 또 한 번 진동했다. 이번에는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용은 단 한 줄. 재호 씨,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있어요. 만나야 해요? 재호는 메시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밤하늘에 번쩍이는 번개처럼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문과 긴장이 솟구쳤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의 배신을 넘어서 예상치 못한 미스터리로 번져가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수진이 숨겨온 비밀과 태호의 진짜 정체, 그리고 재호가 마주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비 내리는 밤, 재호는 수진이 보낸 메시지를 곱씹으며 약속 장소인 서울 성북동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다. 찻집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나무 기둥과 종이 창문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재호가 들어서자 수진이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에 은은한 광택이 도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가 빛났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눈가에는 피로와 후회가 뒤섞인 그림자가 어렸다. 재호 씨.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말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태호가 단순한 무능한 예술가가 아니에요. 그가 숨기고 있는 게 많아요. 재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냉정하게 물었다. 무엇을 숨기고 있죠?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걸 봐요. 태호가 몇 달 전부터 몰래 받았던 돈과 관련된 서류예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가 갑자기 변했는지 설명해 줄 거예요. 재호가 봉투를 받아들여 살펴보았다. 서류에는 태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과 비밀리에 거래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태호는 단순한 방황하는 예술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꼭두각시일 수도 있겠군.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와 관련이 있어요. 그는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나는 그걸 막고 싶었지만 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태호의 진짜 목적을 밝히는 것뿐이다. 그리고 내가 왜 그를 계속 감쌌는지 그 이유도 알아야 한다. 수진은 고개를 들고 재호를 바라보았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몰라서 그래. 재호는 안전하지만 재미없어. 그 말이 나를 흔들었어요. 재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말, 이제 깨달았겠지? 진짜 원하는 건 안정과 신뢰야. 그리고 그걸 무너뜨린 사람은 바로 그 친구였다는 걸.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찻집 안,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태호가 나타났다. 젖은 머리카락과 습기 찬 옷차림, 그의 눈빛은 한층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드디어 만났군요. 태호가 낮게 말했다. 재호 씨, 수진 씨,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운명입니다. 재호는 태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 운명, 이제 끝내자. 내가 숨겨온 진실을 모두 밝혀낼 거다. 태호는 씩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게임의 마지막 판을 시작해볼까요? 세 사람의 운명이 교차하는 그 순간 바깥 세상은 폭풍우가 휘몰아쳤다. 그리고 재호의 마음속 한 줄기 불길한 예감이 타올랐다. 이 싸움은 단순한 사랑의 배신을 넘어서 더 깊고 어두운 비밀로 빠져들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세 사람의 숨겨진 과거와 운명을 뒤흔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이어질 것이다. 성북동 찻집 문이 닫히자마자 세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태호는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의자에 앉았다. 그는 검은 진 셔츠에 살짝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자유로운 예술가의 방랑을 상징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자유롭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냥감처럼 날카로웠다. 재호는 서늘한 눈빛으로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태호 씨, 내가 감추고 싶은 진실이 무엇인지 말해라. 수진 씨와 나 모두 알고 싶다. 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숨긴 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다. 난 과거에 얽힌 일 때문이다. 내가 그 집에 숨어든 것도, 수진에게 다가간 것도 그 때문이야. 그는 잠시 목을 가다듬고 이어 말했다. 내가 미술계에서 실패하고 쫓겨난 이유, 그 모든 배경에는 누군가의 음모가 있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다. 음모라니? 누구 때문인데? 태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과거에 함께 일하던 미술관 관장이 있었어. 그는 그림을 위조하고 내 작품을 훔쳤지. 그걸 폭로하려 했지만 오히려 내가 매장당했어. 그래서 나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리고 재호 씨, 당신과 수진 씨가 그 복수 계획에 휘말렸을 뿐이다. 재호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그 복수 계획이란 게 뭔가? 태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 집에 있는 오래된 그림들, 그중 하나가 그 관장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야. 나는 그걸 찾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수진 씨와 가까워졌지. 재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왜 내가 수진 씨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짓을 했나? 내가 그토록 말한 예술가의 자유는 단지 변명인가? 태호는 고개를 들어 재호를 응시했다. 내가 한 행동이 모두 옳았다고는 말 못해. 하지만 그건 내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수진, 넌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필요했던 순간에 넌 날 떠났지.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태호, 난 너를 믿었어. 하지만 네가 나를 배신했어. 그리고 재호가 나에게 준 안정과 사랑을 버리게 만든 것도 너였어. 그때 찻집 밖에서 갑자기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모두 고개를 돌리자 문틈 사이로 낯선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그가 낮게 말했다. 모두가 감춰온 비밀이 곧 폭로될 것이다. 재호, 수진, 태호, 그리고 그 낯선 남자의 시선이 교차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들의 삶을 뒤흔들 진실과 배신의 무대가 이제 막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재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이 모든 일이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일까? 다음 이야기는 그 미스터리한 남자가 들고 온 비밀과 세 사람의 운명을 뒤바꿀 충격적인 폭로로 이어진다.